세제 개편안 토론회. 여기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세제 개편의 명분은요, 지금 이 세제 개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급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부분들 요것들을 이제 빌드업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줄 마음은 있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은, 내어주지만은 세금은 강화를 해야 돼. 그래서 종부세는 높인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는 높이되, 이거 포인트입니다. 과세 기준을 재설정, 양도세는 보유공제 축소 가닥.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건요, 지금 30억짜리가 한 채, 10억짜리가 세 채, 보다 적은 종부세 개편 예고. 아니, 내가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근데 똑같아야 되잖아. 10억짜리를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액이 똑같으니까는 종부세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다주택자를 지금 현재 법은 더 나쁜 놈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지금 고가주택도 봐, 이거 차이가 많이 나잖아. 이거 형평성 맞춰줘. 왜 그래?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해보면요, 가액으로 하지 이거를 가액 말고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높이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다주택자가 지금 종부세가 많이 나왔고 1주택자가 종부세가 작게 나왔다면요, 종부세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뭘 높이겠습니까? 아, 그래, 다주택자 너희들 좀 낮춰줄게,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주택자와 맞추는 거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유세를 어떻게 높일 거냐면요, 보유세는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글자 색깔을 바꿔서, 종부세는요, 처음에 우리가 공시가를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공시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1주택자는 12억, 그 다음에 뭐 2주택자 이상은 9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제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나오면은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곱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19억이다. 그러면은 집이 한 채면은 공제가 12억이고 두 채면은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채라고 해볼게요. 두 채면 9억이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지금 요까지 10억이 나왔습니다. 이 공제라는 부분과 공시가,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면 10억이 나왔어요. 10억에서 공제가가 지금 60%니까 0.6이 되는 거죠. 곱하기 0.6을 하면은 이게 이제 6억이 되는 거죠. 이 6억이 다주택자한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과세 표준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종부세를 보면 과세 표준 있잖아요. 6억 이하는 0.7이네. 2주택 이하는. 좋아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 이 6억에다가 0.6을 곱하는 겁니다. 0.6이니까 0.006%가 되겠죠. 60%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66에 36, 3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재산세 같은 거 중복되는 것도 빼고, 여기 이제 누진 공제율도 빼야 되는데 그냥 계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시가는 내년에 더 올라가죠. 그래서 세금이, 세율을 안 올려도 일단 올라갑니다. 근데 공제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이걸 손댈 수 있어요. 1주택자, 2주택자. 이 공제를 만약에 6억으로 낮추거나 3억으로 낮춘다면은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공제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법 고칠 필요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0.6에서 0.8, 0.9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한 두세 배 올라갑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와 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떻게 만지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종부세는 높이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랑 1주택자가 서로가 차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아 그래, 고가주택들 세금 낮춰줄게 라고는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이걸 올리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너희들 낮춰줄게 안 할 겁니다. 왜냐? 비거주 싫어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를 다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신문에 보면은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거래세는요, 양도세, 보유세 공제를 축소를 가다기로 했는데, 지금 이 종부세는요 국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는 뭘까요? 양도세, 이것도 국세입니다. 취득세는 뭘까요?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이번 7월 달에는 안 다룰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8월에 다뤄요. 8월에.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에는 통합해서 다루긴 하는데 지금 거래세라는 거는 거래세도 조율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로 신문을 제가 봤는데 그거는 양도세일 가능성이 많고 양도세는 장특공입니다. 장특공을 다룰 겁니다. 그럼 장특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 보면은 양도세도 요렇거든요. 양도세 소득세율이 6에서 45 플러스 30%까지 더 있죠. 근데 양도세도 내가 뭐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이게 뭐 20억이 되었으면은 차익이 20억에서 10억을 빼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이 있고 여기에서 경비 처리 필요 경비들 빼고 뭐 9억이 됐다 쳐요. 취득세도 경비에 들어가니까 9억에다가 여기에 장특공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특공을 빼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본 공제가 있고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방세에 대한 부분도 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 장특공이 경비 처리하고 차액에서 이 장특공의 할인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주택자 중에 특히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투기관리나 정부에서 막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장특공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나중에 규제가 풀리고 장특공이 살아날 때 기다려야 됩니다. 팔면 안 됩니다. 장특공. 지금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특공은 어떻게 건드릴 가능성이 있냐면은 장특공은 보유와 거주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최대 40씩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보유를 5년을 했다. 보유를 5년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 그다음에 5년하고 실거주도 5년을 했다. 근데 이 보유 기간 동안 실거주 하지 않고 이 5년은 실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요것도 20해서 총 40% 공제를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유와 거주를 플러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실거주 요건을 붙일 것 같아요. 보유 요건 없어. 실거주 해야지 최대 80%인데 이 80%도 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왜 집을 오래 가졌다고 공제를 해줘? 집을 오래 가도 공제해주면 안 되지. 원래 취지가 오래 가지고 투기가 아니니까는 공제해주는 건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는 높이되 과세 기준을 재설정하고 양도세는 보유 공제를 축소 가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이냐? 실거주 오래 했던 게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 세금 공제해 주는 게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거는 제가 저번에 퇴직소득세랑 비교해서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제가 링크를 걸는데 참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렇게 세금도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제 바꾸고 공정시장 가액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세율 구간도 이제 조금 손을 보겠죠. 이 세율 구간도 요 세 개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너희들을 감면해 준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에 대한 부분들 거래세에 대한 거 뭐 좀 손보겠다 했는데 실거주 그냥 보유공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유공제는. 그리고 요 세율 구간을 낮춘다. 그러면 이제 매물 잠김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더 안 팔죠 이제.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서 조세 저항이 2027년부터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들이 그냥 세금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는 이런 명분 쌓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대통령이 전체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이걸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제 개편을 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무리를 하는 형식으로 갈 방향을 잡은 거죠. 제 생각입니다.